자, 백일남의 부산 길라잡이, 우리 부산 산책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백일남 소설가 스튜디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부산 진시장 떠난다고요. 예, 네. 일단 유래부터 짚어주시죠. 예, 부산 진시장은 임진왜란 최초의 전투가 벌어졌던 부산 진성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심지어 진시장 건물 바로 곁에 남문시장은 진성 남문이라는 뜻입니다. 부산 진시장은 조선시대 부산 진성 서문에서 4일, 9일에 열렸던 부산장을 모태로 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13년 9월에 이동에 함석 상가를 지어 매일 열리는 상설시장이 됐다고 합니다. 부산 진시장은 계속 성장했고 1967년에 공영시장에서 민영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시장 뒤쪽으로는 부산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증산이 버티고 있고 부산역에서 이어진 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는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할 때 무사항해를 기원하며 해신제를 지었던 영가대 본터가 있습니다. 야, 1913년에 두 개 동에 상가가 지었으니까 이게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곳이네요, 그죠? 예, 예. 규모가 굉장히 컸는데 네. 이 부산 진시장 정면 도로 건너에는 또 자성대라고 불렸던 부산 진성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부산 진성공원하고 부산 진시장 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예. 예, 시장의 정면 도로 건너에는 낮은 산이 하나 있는데 이곳이 부산 진성을 모성으로 삼는 부산 진성공원이 있습니다. 네네. 원래는 자성대라고 불렸죠. 아들 네네네네. 자자 써서. 지금은 이제 부산 진성공원으로 부릅니다. 자성대라는 이름은 부산 진성의 역사를 잘못 이해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만들어진 일본성, 그러니까 증산에 있던 증산외성을 본성으로 삼고 모성이죠. 그리고 아들 자자 쓰는 자성대 외성을 아까 말했던 그 자성대 부근 작은 성에 자성으로 삼으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1490년 성종 21년에 부산 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의 증산공원 아래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을 전기의 부산 진성으로 부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정발 장군이 순국한 이후에 1593년에 부산 진성을 허물고 증산 외성을 쌓고 자성대 외성이 쌓인 거죠. 어쨌든 1607년에 자성대 외성을 수리해서 후기 부산 진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진성공원으로 부르는 게 정확한 명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에는 부산 진성이라고 쌓았는데 거기를 허물고 이제 왜군들이 와가지고 막 외성을 쌓았어요. 네네. 그 다음에 어쨌든 쌓인 성이니까 거기를 좀 보완해가지고 이제 요새를 만들었고 성을 만들어서 부산 진성까지 이게 후기 부산 진성이 됐습니다. 네네. 진시장과 관련된 추억이 작가님이 있으시다고 선원이셨던 아버지와의 그 관련이 좀 있다고요? 네네. 소설가 길람 씨는 진시장에서 철도 쪽으로 이어지는 시장 거리에 많은 추억이 좀 있습니다. 예. 어린 시절 선원이셨던 아버지와 함께 종종 진시장 주변의 수입품 가게에 가곤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평 깡통시장만 떠올리는데 네네. 진시장에도 있었거든요. 예. 그곳에서 아버지는 배에서 몰래 가져온 양주를 몇 병씩 내놓고 가셨습니다. 예. 만약 진시장에서 암거래가 실패하면 미련 없이 국제시장 깡통시장으로 또 발걸음 옮기시고 했거든요. 예, 모종의 밀무역이 이루어지던 그 시절에 국제 정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린 길라미는 마음을 좀 흔들렸던 게 있습니다. 바로 그 근처에서 팔던 바나나였습니다. 예. 바나나가 어떻게 이렇게 향도 그냥 그렇게 오묘한지 그죠? 예, 지금은 뭐 너무 흔한 거지만 그 무슨 쌍팔년도 얘기냐 하겠지만 예. 실제 쌍팔년 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그때까지도 바나나는 귀한 수입 과일로 모셔졌습니다. 예, 지금의 뭐 망고나 체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고급 과일이었는데요. 바나나를 어린 길라미는 이제 밀무역 성공을 해서 하나씩 보너스로 받곤 했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진시장과 조방거리를 잇는 철도거리에는 수입상가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도 외국산 과자나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바나나가 좀 맛있어요. 흔해졌는데도 맛있어.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예. 뭐 먹을 때마다 좀 짠해요. 맛있고. 그 예전에는 그 바나나 못 먹어갖고 바나나 과자로 대신해 갖고 바나나 그렇죠. 맛을 즐겼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렇게 부산 진시장 건물로 들어서면은 다양한 상점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상점들 소개도 해주시지. 예. 부산 진시장 상가 건물 속에 미로 같은 상가 그리고 그 속에는 각종 원단과 자재가 가득한 구석구석이 있습니다. 시내의 골목이 아니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곳인데요. 진시장은 여성들이 특히 사랑할 만한 패션 원자재가 넘쳐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부산 진시장 건물 1층에 화려한 혼수점과 포목점을 들어갔다가
한층 올라가면 수많은 옷가게가 펼쳐진 패션 상가가 또 있고요. 네네. 한층 내려가 보면 이불 가게가 끝도 없이 연결되다가 칠기, 식기 이런 것들이 또 우르르 하고 번쩍거립니다. 네네. 또 어느새 커튼 가게가 나오고 혼수용품이 정신 차릴 수 없이 등장합니다. 미로와 같은 시장 건물은 어딜 가나 다른 품목의 상점들이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백화점과 마트와는 다른 그 시장 건물의 매력이 듬뿍 느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실내 골목 탐험의 묘미일 겁니다. 거기에다 지하 식당가의 수산물 코너, 제수용품을 마련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식당가에는 칼국수, 비빔당면이 특히 이 동네도 유명하더라고요. 네. 김밥, 팥죽 등등 출출함을 날릴 수 있는 맛집이 즐비합니다. 아, 맛있겠다. 예. 그 부산 진시장의 위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치와 관련해서 얽힌 이야기도 있다고요. 네, 부산 진시장은 조선 시대부터 그 위치상 왼쪽으로 이어지는 부둣가, 그러니까 동구, 중구를 포함한 부산 포구역 또는 외관구역 이쪽이 있었고요. 또 오른쪽으로는 부산 진구, 연제구, 동래구를 포함하면 동래 읍성구역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장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딱 중간 지점이라 이 말이죠. 예. 지금 당장 그 청취자분들도 휴대폰을 보고 부산 지도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부산 지형은 길쭉하기보다 양쪽으로 납작하게 늘어진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조선시대만 해도 왼쪽에 부산포와 오른쪽에 동래는 행정구역상 명확히 구분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드린 말씀인데 부산 역사는 이 부분만 알고만 있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 사대부들이 많이 살고 행정의 중심이었던 곳이 동래구역이고 네. 일제 강점기후 산업의 중심이었던 곳이 부산포 구역이었습니다. 이 두 구역의 경계가 함화정 서면 주변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큰 시장이 바로 부산장, 지금의 아하. 부산 진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딱 연결하는 고리였군요. 네네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상상이 되는데 네네. 부산 진시장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조선 방직 공장을 좀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 부산 진시장 규모가 공룡처럼 커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까? 네네. 지금도 이제 조방앞이라고 부르는 그곳이 바로 맞아요. 조선 방직이라는 다들 예. 조방압으로 다 저 빼고 다 소통이 돼가지고 뭐지? 공식 명칭은 또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랬었어요. 예. 일제강점기 범일동 부근에 들어섰던 엄청나게 큰 방직 공장이었습니다. 이 공장이 크게 영향력이 얼마나 있었는데 지금도 이름이 남아 있는 거고요. 조선 방직이 공식 해산된 것이 1969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공식 해산된 게 5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조방앞이라고 예, 부르는 예. 거죠. 그런 조선 방직으로 인해 우리는 부산장이었던 지시장의 규모가 공룡처럼 커졌던 이유를 가지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밝혔던 중간 지점의 위치성에다가 조선 최대 규모의 면직물 공장 조선 방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당연한 순리인데 거기에다가 1970년부터 1985년에 여기 고속버스 터미널이 또 있었거든요. 네. 부산 시민회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을 네네. 것 같아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자, 그렇다면 부산 진시장이 혼수, 섬유, 의류를 주로 다루는 포목점 전문 시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물론 뭐 조방압도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그럼 제일 큰 이유는 아까 말했던 조선 방직입니다. 섬유와 의류가 자연스레 모이는 곳이 돼버렸죠.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을 위해서 외부 사람들과 물자가 쉽게 모여들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편한 곳이라 예식장도 많이 생겨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혼수, 포목점, 보석상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네. 지금도 자유시장, 평화시장, 버스 한정거장 되는 부분에 보석상이 완전히 즐비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네. 그 예식장은 좀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세월이 흐르면서 그 수요와 시장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몇십 년 전통의 양복집이 그 진시장 주변에 있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대각선에 한 유명한 양복집이 있었는데 임대 붙여놨더라고요. 아이고야. 세월의 장사 없다고 좀 서글픈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보니까 또 부산 진시장 건물인데 왼쪽에 4분의 1 가량의 남문시장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하던데 이 남문시장에 유래하고 또 남문시장과 얽힌 추억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부산 진성의 남문 위치에 자리한 시장이라고 그 이름이 붙었다고 그래서 하고요. 남문시장. 예. 근데 남문시장은 실제 문구, 그러니까 우리 뭐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문구 판매의 메카로서 명성을 날렸던 곳입니다. 그 인터넷 쇼핑몰에 밀려서 그 위세를 많이 잃은 편이지만 지금도 모닝땡땡 같은 간판을 걸어놓고 그 속은 문구 창고 같은 가게가 제법 존재합니다. 당연히 가격은 다른 것보다 훨씬 저렴한 편이고요. 그 시장 골목을 이리저리
살피면서 직진으로 가다 보면 세월이 멈춘 듯한 풍경도 그 안에는 많이 펼쳐집니다. 특히 이곳만의 쓸쓸한 풍경이 좀 멋들어지는데요. 거기에서 좌천동 가구골목으로 이어지는 철교가 있는데 거기 네네. 가면 그 풍치가 정말 멋집니다. 특히 해질녘에 이 철교를 찾으면 그 철도하고 그 근처에 그 풍경하고 어우러져서 정말 좀 낯선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같이 손 붙잡고 학교 가기 전에 그 공책이랑 이런 거 왕창상하시고 예. 갔었던 그리고 그때 당시 연필깎이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깎는 연필깎이 기차같이 있잖아요. 생긴 거 네네. 말씀입니까? 그 샤파라고 아세요? 저는 모를 잘 거예요. 자, 남문시장 부분을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곳이 영가대라고 영가대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영가대는 부산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던 조선통신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 대일 사신단이 모두 모여서 무사항해를 귀환하며 해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해신제당의 역할을 하던 곳이 바로 영가대였습니다. 소설가님께서 영가대터에 직접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셨다고요. 지금하고는 좀 다른 예전인데 한 6, 7년 전입니다. 2019년 일인데 제가 이제 우연히 영가대 터를 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철로변에 방음 바리게이트와 붙어있는 골목에서 영가대 표지판을 찾아냈는데 주위에 영가대를 기념할 만한 어떤 표식도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 막 헤매다가 굳이 시멘트 계단을 그 바리케이트에다 내어가지고 거길 뚫어놓은 초라한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침 그 자물쇠가 안 잠겨 있어서 문을 여니까 버려둔 채소밭, 제멋대로 자라난 나무, 연탄재 이런 쓰레기가 펼쳐진 공터가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 그게 영가대 터였던 거죠. 아이고. 아무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서 있었었죠 거기에. 예. 근데 영가대터가 이제는 좀 달라졌다고요? 예, 그 이후로 제가 2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 좀 고발하듯이 갔더니 삼지공원으로 완전히 다 바꿔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 그때 이제 동구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도심 속에 쉼터로 잘 만들어갖고 자랑스러운 부산 역사의 현장이라는 아우라까지 더하게 갖고 했고 미니어처를 설치를 했는데 영가대를 아주 깔끔하게 꾸며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영가대의 모습은 부산 진성공원에 또 복원되어 있습니다. 영가대 큰 거는 이제 진성공원에 또 있거든요. 그래 어쨌든 예전에 쓰레기 공터의 영가대를 떠올리면서 상전벽해를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버려졌던 꾸며졌던 간에 부산에 이런 역사적인 공간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게 부산의 진짜 문제이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다시 꾸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모르고 넘어가는 곳들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진짜 많아요. 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남겨주신다면 예. 예, 제가 부산 진시장을 취재하면서 느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진시장은 그 자리에 있었고 너무나도 당연한 공간이라 여기고만 살았습니다. 근데 취재를 하고 진시장과 그 주변의 의미,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 당연히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세월을 이기지 못해서 폐업하는 곳이 수두룩하고 그래도 그 이곳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네. 진시장의 역사는 깊지만 그보다 현재에도 이곳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역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출퇴근길에 내 주변에 당연했던 무언가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고 새로운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요. 유심히 살펴보면 다 보이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는데 예. 그 백일남 소설가의 부산 길라잡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느끼고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일남 소설가였고요. 오늘 마지막 곡 최백호와 에코브릿지의 부산에 가면 노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춥지만 예, 춥다고 너무 웅크려 있지만 마시고 예, 오늘도 힘내 보이시다. 자갈차즘에 18,600